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원페이지 가계부의 윤영애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가계부를 직접 쓰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가계부를 구입하시고 가계부를 직접 작성을 하시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들,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. 가계부를 직접 쓴 저자는 과연 이럴 때 어떻게 가계부를 쓰나 궁금하신 것들 많으셨죠? 이번 영상 함께 하시면서요, 그동안에 가계부 쓰시면서 궁금했던 것들, 어려웠던 것들 함께 해결하시고 재미있는 가계부 쓰기 생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가계부를 꾸준히 쓸 때 제일 귀찮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부 찾아오고 볼펜 찾아오고 잘못 썼을 경우에 화이트도 또 있어야 되죠. 이런 걸 찾기가 되게 귀찮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가계부 쓰는 법을 습관을 들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손이 잘 닿는 곳에 화면처럼 가계부, 계산기, 볼펜, 화이트 아니면 샤프나 연필, 지우개가 한 자리에 세팅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지나가면서라도 펴서 쓰게 되고 가계부를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해지십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변동지출 가계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페이지 가계부를 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메뉴에 보면 연월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2024년 2월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번 달 변동생활비 예산 칸이 있고요. 이번 주에 쓸 예산 칸이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를 변동생활비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러면 160만 원을 5주로 나누게 되면 약 30만 원 정도씩 쓰겠다.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칸입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지금이 급여일로부터 몇 주 차인지 쓰는 칸이 있습니다. 급여 주차를 쓰는 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저의 급여일이 주말에 걸렸어요. 어떻게 하죠?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. 그런 경우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미지 사진처럼 이번 일주일은 딱 하루밖에 없지만 급여 기준 1주차가 되는 겁니다. 제가 일주일 예산이 30만 원이라고 하면 얘는 하루밖에 없으니까 30만 원을 나누기 7한 42,000원 정도가 나의 하루 예산이 되겠죠. 정확하게 쓰자면 앞부분을 다 슬래시 처리를 해주시고요. 일요일을 1주차로 잡아서 가계부를 쓰시고 그 주를 마감을 하시고 2주차로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. 그런데 이 하루 때문에 양쪽 면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달 거는 급여 1주차로 설정을 해서 그냥 가계부를 작성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급여일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시작을 한다. 그러면 그런 거는 당연히 그때부터 1주차로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. 저는 17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19일 월요일부터를 급여 1주차로 설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계부 작성을 할 건데요. 2, 3일에 한 번 아니면 정말 바쁘면 일주일에 한 번을 몰아서 써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. 요즘에는 전부 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쓰시기 때문에 나의 소비 내역이 다 남아있죠. 그래서 가계부를 쓸 때 핸드폰을 열어 놓으시고 그거를 보시고 쓰면 됩니다. 그러면 월요일부터 가계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역화폐 카드는 체크카드처럼 현금을 바로 쓴 거기 때문에 빨간색 V 표시를 해줍니다. 이거는 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뜻합니다. 월요일 날은 32,570원 큰아이의 수영복 구매한 게 한 건이 있네요.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샀는데요.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을 위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. 화요일 날은 제가 2건을 지출을 한 게 있네요. 커피와 컵 선물. 이 선물용 컵은 중분류의 휴먼 네트워크라는 칸이 있습니다. 제가 결혼을 한 후배한테 선물을 하려고 컵 세트를 산 게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돌발 경조사 칸에 해당을 합니다. 합치면 32,000원 사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수요일 날은 카페와 제가 책 구매한 게 있네요. 75,300원.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이 3건이 있었네요. 금요일 날은 지출이 없었네요. 지출이 없었던 날인 경우에는요, 여러분 꼭 무지출이라고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걸 써놓지 않으면 내가 이날 지출이 없었는지 깜빡하고 안 썼는지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무지출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학원비 하나와 과외를 결제한 게 있네요. 고정교육비가 아닌 불특정하게 끊는 학원비라서 변동지출 교육비에 쓰고 있는 측면입니다. 매월 꼬박꼬박 들어가는 학원비는 여러분 고정비이기 때문에 이 변동지출 가계부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에 반영돼서 월간 결산표에만 들어가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요일은 가족 미용실
다녀온 건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매일매일의 결산이 드디어 다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원페이지 가계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 항목별 합계 칸이 남았습니다. 이 칸의 결산은 말 그대로 이 각 항목의 일주일치 총액을 기산을 하는 곳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각 항목별로 옆으로 다 더해서 쭉 적어주시면 매일매일의 지출 총액이 보일 것이고요. 옆으로 보게 되면 내가 각 항목마다 일주일에 얼마씩 지출을 했는지가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매일의 지출액을 다 더한 합계액과 각 항목별에 더한 합계액이 똑같아야만 여러분 결산이 맞는 게 되겠죠. 일주일치 가계부 결산을 끝냈는데요. 저는 이번 주에 일주일치 예산이 30만 원이었습니다.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났더니 47만 4,870원이라는 17만 원이 좀 오버된 수치가 나왔는데요.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오버가 됐지? 라고 피드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가계부를 쓰면서. 왜냐면 우리는 돈을 예산에 맞춰서 잘 쓰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니까요. 이번 주에는 저는 우리 아들의 학원비 딱 그 금액만큼 17만 원이 오버가 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변동비를 더 쓴 게 아니라 교육비 결제였기 때문에 이걸 빼면 아 내가 30만 원에 맞춰서 잘 살았구나 라고 피드백을 하면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교육비라던가 꼭 써야 될 부분에 돈을 더 써서 오버된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변동생활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보다 훨씬 많이 오버를 했다.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음 주, 그 다음 주, 그 다음 주에 조금씩 예산을 더 줄여서 사용하시면 예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. 홈페이지 가계부 하단을 보면 부자 클래스 액션 1, 부자 클래스 액션 2, 그리고 위클리 체크, 위클리 피드백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부자 클래스 액션 1 칸은 옆에 보면 1일 경제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콜 금리, 그 다음에 달러 환율을 제가 잊지 않고 보기 위해서 늘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.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경제에 눈을 뜰 수 있고 경제의 큰 흐름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 부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은 부자 클래스 액션 2인데요. 이 부분은 뭐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실천하면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둔 칸인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독서와 매일 30분씩의 운동, 그 다음에 매일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. 이렇게 3가지를 적어 놓고요. 실행을 한 날은 동그라미를 쳐주고 실행을 못한 날은 X, 하다가 말았다. 세모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어떤 종류든 상관이 없습니다. 경제신문 읽기도 좋고요. 뭐 일반적인 뭐 다른 독서도 좋고요. 매일매일 실천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위클리 체크는 뭐냐면 여기는 적립금이나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이라던가 공짜 쿠폰 등으로 쓴 것들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적어보는 칸이에요. 내 신용카드로 5,000원, 쿠폰을 받은 게 있어서 5,000원, 실제 내 돈은 5,000원을 쓰게 된 거잖아요. 그냥 10,000원 지출이라고 가계부에는 쓰시고 이 공짜로 쓴 것 같은 이런 부분들만 이 칸에다가 써보시라는 거거든요. 왜냐면 사실 내가 남으로부터 받은 커피 쿠폰이나 각종 상품권, 적립금 금액 이런 것들도요. 사실은 나의 수입이고 내가 그 수입을 쓴 거기 때문에 지출로 잡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지를 못한 것 뿐이에요. 그리고 밑에 보면 ABC 재무심리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가계부를 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.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에요. 내가 잘한 지출도 있고 아 이거 불필요했던 건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라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요.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지는 너무 우울해서 지출을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 이게 과연 몇 건씩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게 나의 지출 패턴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 ABC 재무심리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. 그리고 옆에 보면 위클리 피드백 칸이 있죠. 이번 주 내가 만약에 예산이 남았다. 그러면 가계부가 맑음이 될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번 주 에세이 감사일기에 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이번 주에 예산이 남았어. 이 남은 돈은 나의 성과로 봐서 저축할 거야.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든가에 쓰겠어. 나의 가계부의 기분을 여기다가 피드백하는 거거든요. 이 가계부를 쓰는 시간이 괴롭거나 힘든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마주하면서 나의 소중한 돈에 대해서 읽어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칸을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원페이지 가계부 변동지출 작성하는 거를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. 가계부 작성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해주는 게 저는 가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가계부 변동지출 한번 써보시면서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십시오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